당신의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부정수급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약자를 돕는 복지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며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죠. 하지만 이 소중한 복지 재정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부정수급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땀 흘려번 우리의 세금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면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수작업에 의존하거나 제한적인 정보만을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숨겨진 부정수급 사례들을 모두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복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바로 AI가 복지 행정에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의 첨단 기술력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적발된 금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환수하여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가서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AI가 어떻게 부정수급을 찾아내는지, 부정수급의 기준과 처벌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방법과 놀라운 포상금 제도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투명성을 위한 이 중요한 이야기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영상 시작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돈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 이상의 복잡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이 행위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유형과 그 기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 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과거 실직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사업체에서 몰래 일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비를 받아왔죠. 심지어 자신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증여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아 수급 자격을 유지한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가구원 변동을 미신고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여성 이 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대기업에 취업하여 고액의 월급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비를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신고하지 않아 단독 가구인 것처럼 위장하여 복지 혜택을 누렸죠. 이렇게 가구원 수가 줄거나 가구원 중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계속해서 수급비를 받는 것 또한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위장 이혼이나 위장 전입을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를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자격 상실 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고액의 자산을 물려받아 수급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년간 수급비를 받아온 60대 박 씨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혹은 아예 허위 진단서나 소득 증빙 서류를 위조하여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유형은 사회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정수급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묘하고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방문 조사를 하거나 민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기반 시스템이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AI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 분석의 귀재입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심지어는 카드사 데이터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복지 관련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의 패턴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AI는 특정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내역, 가족 관계 변화, 주거 형태 변화,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의 금융 거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김 씨처럼 소득 신고는 없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 급증하거나 이 씨처럼 주민등록은 그대로인데 실제 거주지 인근에서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포착되는 등 기존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미묘한 이상 징후들을 자동으로 감지해냅니다.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고 분석하기 어려웠지만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분석하여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듯 부정수급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AI 기반의 부정수급 예측 및 분석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매월 수백만 건의 복지 수급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득 재산 변동 이력, 가족 관계 변화, 위장이혼 및 위장전입 의심 사례 등을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도입 후 이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위장전입 및 소득 은닉 부정수급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적발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AI는 이제 복지 행정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며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은 단순히 부정수급이 발생한 후에야 적발하는 사후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까지 발굴하는 똑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듯 AI는 부정수급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AI는 과거의 방대한 부정수급 사례 데이터를 학습하여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유형의 수급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측 모델을 통해 AI는 특정 대상의 소득 신고액과 실제 소비 패턴의 불일치, 잦은 주소지 변경 이력, 특정 금융 거래 패턴 등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여 잠재적 부정수급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 최 씨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고가의 명품 의류를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 행태를 보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단순한 일탈로 치부되거나 발견조차 어려웠겠지만 AI 시스템은 최 씨의 소득 신고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소득 불일치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AI의 경고를 바탕으로 최 씨에 대한 선제적인 상담을 진행했고
결국 최 씨가 몰래 운영하던 온라인 사업을 자진 신고하게 만들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I는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등을 켜주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진정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는 복지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AI는 오히려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거나 자녀들의 학교 결석률이 높고 학비 미납이 잦은 가구 등은 AI에 의해 위기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전기료, 가스요금, 통신비 등 공공요금 체납 정보를 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70대 독거노인 김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난방비와 통신비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주변 이웃들도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은 김 할머니의 공공요금 체납 이력을 포착하고 이를 위기 가구로 분류하여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김 할머니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김 할머니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와 의료비 지원 대상임을 확인받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히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감시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복지 시스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AI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한 복지 구현에 기여하는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복지 시스템이 더욱 스마트하고 인간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환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정수급 사례를 찾아내도 그 금액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다면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강력한 환수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정당한 복지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환수가 이루어지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AI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이나 유관기관 조회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가상금 환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상금입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수급이 아닌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 박 씨는 수년간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초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총 부정수급액은 4천만 원에 달했죠. 이 경우 고의성이 명백하므로 4천만 원 전액 환수는 물론 이에 더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받아간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부정수급이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환수 통보를 받은 수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환수 금액이 결정됩니다. 확정된 부정수급액과 가상금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 징수에는 압류, 공매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포함됩니다.
은행 계좌 압류, 자동차 압류, 심지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정수급자가 숨겨놓은 재산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부정수급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부정수급이 사기죄 등 형법상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정수급 환수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환수율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남성 강 씨는 수년간 수급비를 받으면서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고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AI 시스템에 의해 그의 금융거래 내역이 포착되어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고 강 씨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최대 가상금 부과 조치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부정수급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없이는 온전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신고 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복지 재정의 파수꾼이 되어 투명한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릅니다. 바로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가 그것이죠. 그렇다면 부정수급을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다양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시군구청의 복지과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복지부정수급 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과 연결되어 상세한 상담과 함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익명신고를 선호하신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여러분의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출시한 복지부정수급 신고센터 모바일 앱입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절차는 더욱 간소화되었고 신고 진행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신고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등 어떤 유형의 부정수급인지 소득, 은닉, 위장 전입 등 그리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사진, 문서, 목격담 등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이후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국고 손실을 예방하거나 환수액 증대에 크게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포상금은 단순히 보상을 넘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전체가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2024년부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부정수급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 또한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김영희 씨는 이웃집에 살던 70대 노부부가 사망한 자녀 명의로 수년간 장애인 연금을 부정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 결과 해당 노부부가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복지급여를 부정수령한 사실이 밝혀졌고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 제보로 인해 약 2,400만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수천만 원의 포상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 보호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강력한 신고 제도와 파격적인 포상금은 국민 참여를 통해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는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첨단 적발 방식부터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환수 및 처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신고 및 포상금 제도까지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은 지금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정부는 기술과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AI 시스템과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책임 의식 없이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의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혹시라도 변화가 생겼다면 이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공동의 자산인 복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시스템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AI 기술의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어우러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복지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